네, TV조선 이광희 기자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소수 정당 그 배려를 위해서 이제 대연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소수 정당의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인지 궁금한데요. 조국 신당이나 이제 송영길 신당도 포함될 수 있는지, 만약에 포함될 수 없다면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포함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런 소수 정당에게 비례 압순위를 전부 양보한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다음 아니, 그냥 하시죠. 아니. 일단 소수 정당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정당의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국민의 최소한의 선택 기준에 부합할지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어떤 소수 정당이 함께하게 될지는 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함께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역시도 모든 정치 세력은 기본적으로 모두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 지지나 또는 권력의 획득에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바로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역시 시민사회와 또 해당 당사자 정당들 또 우리의 입장 그리고 더 크게는 이 표심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이미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 발기인대회까지 마쳤습니다. 당명까지 정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기만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의도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연동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실천하고 있고 공약은 잘 실천 안 하면서 이런 건 잘 실천합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입법에도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찍은 표는 100% 비례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비례 정당 투표가 봉쇄되는 결과가 돼서 표심의 왜곡, 즉 주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위성정당 같은 형태는 없어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반칙을 하고 원투 경기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칼을 들지 말자라고 주장했고 또 칼을 들 수 없게 규칙을 만들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해서 칼을 들고 나오면 저희가 똑같이 칼을 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합의했던 연동제를 통한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과제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자를 적절히 조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기준에 어느 선이 적정할지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네, 그 순서를 하실까요?
네. 저 한국일보 대경 기자인데요. 저 이어서 좀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을 구축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상과 향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그 특히 이제 비례연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던 그 용해인 의원이 소속됐던 그 새 진보 연합과도 합치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향후 이제 당내 병립형 의견은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건지, 뭐 의총을 추인하고 뭐 전당원 투표를 다시 절차를 밟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양도 많아서 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비례연합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창당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분명하게 드린 것이고, 그 문제는 이제 비례연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부분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일 것입니다. 사실 정당 간에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정당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 하나의 선거에서 특정 부분만 합의하고 특정 부분은 제외한 채 이제 갈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또 당내에 뭐 의사결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비례연합 문제가 이 문제와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제가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이번 총선의 엄중함을 공감하고 또 윤석열 정권의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퇴행과 역주행 폭주를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서 막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또 그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전반에 걸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열어나가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함께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 혼자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제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진다고 한들 정치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와 협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합의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으로 이번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